올해 반도체 슈퍼 사이클과 호황으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해 글로벌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반도체는 어떤 종류의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도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산업인데요. 따라서 오늘은 이러한 반도체 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ETF인 SMH에 대해 준비했습니다. 최근 차량용 반도체가 공급 부족으로 인해 포드 등의 자동차 기업들의 공장이 멈추고 있고 디램 가격 또한 바닥을 찍고 상승하고 있는데요. 4차 산업으로 분류되는 자율주행,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AR, VR, 드론과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전기차로의 변화에 있어서 공통점은 바로 이 모든 산업에 반도체가 들어가며 이 산업이 성장할수록 반도체 사용량은 더 급증하게 됩니다. 저 또한 제 포트폴리오의 일정 부분은 반도체에 투자하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SMH는 미국 상장되어 있는 최대의 반도체 기업 약 25개를 투자하는 ETF입니다. 미국에 상장된 기업과 외국 기업도 포함될 수 있는데요. 회사 수익의 50%가 반도체 및 반도체 장비 생산에서 나와야 하며 시가총액 상위 50개 기업과 3개월 평균 1일 거래량을 기준으로 상위 25개 회사를 선택하여 투자하며 대기업에 더 많은 가중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우량한 기업과 거래량이 많은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운용사는 반에크이며 상장일은 2000년 5월 5일로 2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수료는 액티브 ETF이기 때문에 0.35%로 높은 편이고 시가총액은 약 5조 7천억 원, 평균 하루 거래량은 약 7천억 원 규모입니다. 배당은 0.6%로 수수료를 커버할 수 있습니다. 이제 SMH의 상위 비중 10개 종목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SMH는 상위 10개 종목이 60.35%의 비중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14.46%로 TSMC입니다. TSMC는 대만의 반도체 기업으로 파운드리 글로벌 1등 기업입니다. 반도체 산업은 반도체를 설계하는 팹리스와 이러한 반도체를 생산하는 파운드리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파운드리 부분에서 TSMC는 글로벌 점유율이 50%가 넘게 점유하고 있어 2등인 삼성전자와의 그 격차도 매우 높고 그 격차는 매년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를 기반으로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에도 투자하고 있지만 TSMC는 파운드리에만 집중하여 투자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TSMC의 점유율을 따라잡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TSMC는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는 슬로건으로 어떤 반도체 기업이든지 생산만을 담당하기 때문에 TSMC의 경쟁력은 나날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6.74%로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GPU 분야에서 글로벌 1등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GPU가 중요한 이유는 AI, 자율주행, 클라우드와 같이 향후 4차 산업에 주로 사용되는 반도체가 GPU이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작년 CPU가 강점인 인텔의 주가는 좋지 않았고 GPU가 강점인 엔비디아는 작년 한 해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4차 산업이 더욱 발전하고 많이 보급될수록 엔비디아의 강점은 더욱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는 5.5%로 ASML입니다. ASML은 네덜란드 반도체 기업으로 슈퍼을이라고 불리는 기업인데요. EUV 노광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7나노 이하 공정에서는 EUV 노광 장비가 없으면 반도체 생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EUV 노광 장비를 유일하게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고 전 세계 100% 독점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ASML입니다. 작년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도 네덜란드에 직접 날아갈 만큼 ASML은 슈퍼을 기업인데요. ASML의 EUV 노광 장비는 한 대당 약 2천억 원의 가격을 가지고 있고 1년 생산량은 20에서 30대로 정해져 있어 글로벌 반도체 기업에서 ASML에게 돈은 상관없으니 장비를 제발 달라고 애원하는 형국입니다. 네 번째는 5.26%로 인텔입니다. 인텔은 미국 그리고 글로벌 1위 종합 반도체 기업으로 비메모리 반도체 부분에서 강점을 가진 기업입니다. 하지만 작년 7나노 기반 CPU 출시가 늦춰진다는 발표 이후 주가가 많이 하락했는데요. 경쟁사인 AMD는 TSMC를 통해 7나노 기반 칩을 만들고 있고 심지어 5나노와 3나노 공정까지 향해 가고 있어 향후 경쟁력 부분에서 인텔이 불리해진다는 전망과 실제로 인텔의 시장 점유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텔은 AI로 새로운 전략 방향을 세웠고 AI 가속기에 사용되는 CPU, AIoT용 프로세서 시장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4.97%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입니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는 세계 3대 반도체 장비 회사인데요. 앞선 ASML은 EUV 노광 장비 분야에서 100% 독점으로 경쟁력 있는 기업이지만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는 산화, 증착, 식각, 이온 주입, CMP, 금속 배선 등 아주 다양한 반도체 공정에 걸쳐서 주력 장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높은 기술력과 넓은 반도체 공정 영역에 펼쳐진 제품군으로 계속 늘어나는 반도체 수요에 있어서 실적 상승이 기대됩니다. 여섯 번째는 4.96%로 브로드컴입니다.
브로드컴은 광대역 통신용 직접 회로와 통신용 인프라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브로드컴은 5G 스마트폰과 데이터 센터 모멘텀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기업인데요. 브로드컴이 주력하는 BAW 필터는 5G 주파수가 높아지고 대역폭이 확대됨에 따라 더 많이 채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도체 이외에도 소프트웨어 산업을 키우고 있는데 20년 기준 소프트웨어 매출 비중이 29%까지 늘어나 안정적 현금 창출 능력을 가진 기업입니다. 일곱 번째는 4.77%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입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디램과 플래시 메모리를 개발, 제조, 판매하는 미국 반도체 기업입니다. 메모리 분야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이어 3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요. 5G, 모바일, 자동차에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마이크론의 디램 사업 수익성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4.64%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입니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반도체 제조 기업으로 아날로그 반도체 분야에서 점유율 1위 기업입니다. 아날로그 반도체 시장은 전기차 시장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잠재력을 크게 보는 시각이 많은데요. 실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무선 사업 분야는 사업을 축소하고 있고 매출 총 이익률이 높은 산업용 및 자동차용 칩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4.55%로 NSP 세미컨덕터스 NV입니다. NSP는 네덜란드의 반도체 기업으로 자동차 반도체 부분에서 1위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NSP는 자율주행에 필요한 반도체의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2026년에는 자율주행 반도체 매출을 하나로 약 15조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열 번째는 4.5%로 램 리서치 커퍼레이션입니다. 램 리서치는 현대 반도체 공정 식각 장비 부분 1위 기업인데요. 2020년 기준 100억 달러 매출을 달성하였고 이 중 12억 달러를 R&D에 투자하고 20억 달러를 자사주 매입과 배당으로 환원하여 투자자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램 리서치는 전세계 반도체 장비 산업에서 약 15%의 시장 점유율을 가진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SMH의 상위 10개 종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SMH의 퍼포먼스를 살펴보겠습니다. SMH의 퍼포먼스를 살펴보면 아직 2월 말인데도 불구하고 YTD는 16.23%를 기록하고 있고 1년 총 수익률은 67.76%, 3년 총 수익률은 36.99%로 아주 훌륭한 퍼포먼스를 내고 있는 ETF입니다. 1년 차트를 보시면 작년 3월 폭락 장세 이후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는 아주 이쁜 차트를 그리고 있습니다. 1년 차트를 기준으로 SPY와 QQQ와 비교해도 S&P 500, 나스닥보다 아웃퍼폼하고 있어 아주 좋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반도체 산업에 투자하는 ETF인 SMH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향후 어떠한 4차 산업이 발전해도 반도체 수요는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도체 기업을 특정해서 투자하시기 어려우시다면 이러한 ETF도 좋은 대안으로 고민해보셔도 좋아 보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